강철민은 낡은 작업복 단추를 천천히 채웠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훈장과 계급장을 달아왔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떤 표식도 없었습니다. 깊게 눌러쓴 모자와 돋보기 안경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강철민은 거울 앞에서 허리를 구부려 보았습니다. 30년 군 생활로 곱게 펴진 등을 일부러 둥글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군. 강철민은 작은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령부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령부 관리동 1층 시설관리 담당 상사가 강철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일일 용역이시죠? 신분증 주세요. 강철민은 미리 준비한 가짜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상사가 신분증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두식 씨, 오늘 본청 3층 복도하고 행정실 구역 청소 맡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강철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습니다. 상사가 청소 도구가 든 카트를 가리켰습니다. 도구는 저기 있고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은 12시. 감사합니다. 강철민은 허리를 굽히고 카트를 밀었습니다. 바퀴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본청 3층 복도는 이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군복을 입은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강철민은 구석에서 조용히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강철민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구나. 수고하십니다. 뒤에서 차분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철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정한 군복을 입은 여군 소령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이서윤이었습니다. 강철민의 며느리가 될 뻔한 여자였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강철민은 더욱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이서윤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호주머니에서 캔 음료수를 꺼냈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이거라도 드세요. 우리 부대 청소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소령님. 강철민은 두 손으로 음료수를 받았습니다. 주변 부사관 2명이 이서윤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시 이 소령님은 다르십니다. 맞아요.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도 항상 저렇게 친절하시잖아요. 부사관들의 칭찬에 이서윤의 미소가 더 깊어졌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모두가 소중한 분들이잖아요. 부사관들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철민은 음료수 캔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이서윤의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따뜻했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눈빛만 남았습니다. 이서윤이 들고 있던 커피잔을 강철민의 발밑에 쏟았습니다. 갈색 액체가 바닥에 흥건히 퍼졌습니다. 어머, 제가 실수했네요. 이서윤의 목소리에는 사과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강철민은 젖은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닦겠습니다. 그래야죠. 그게 당신 일이니까요. 이서윤은 빈 종이컵을 강철민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오늘 안에 이 복도 바닥이 반짝반짝 빛나야 해요.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행정실 앞은 신경 써서 닦으세요. 내일 사단장님이 오시거든요. 이서윤은 발끝으로 커피 웅덩이를 가리켰습니다. 여기부터 다시 하세요. 얼룩 남으면 곤란해요. 강철민은 무릎을 꿇고 걸레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이서윤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역시 나이 드신 분들은 말을 잘 들으시네요. 그녀는 구두 소리를 내며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강철민은 차가운 바닥에 손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에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철민은 구내식당 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쟁반에는 밥 한 공기와 국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장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소령님 정말 대단하시지 않아요? 맞아요. 업무 능력도 뛰어나시고 인성까지 완벽하시니까요. 들었어요? 이번에 모범 군인 후보에 오르셨대요. 강철민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떠넘겼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이서윤이 3명의 중위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강중령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아버님도 훌륭하시고요. 중위 한 명이 이서윤에게 말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장인어른께서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이서윤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웠습니다. 강철민은 카트를 밀며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이서윤이 잠깐 강철민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곧 시선을 거두고 중이들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결혼 준비는 잘 되고 계세요? 네, 다음 달이면 예식이에요. 강철민은 멈춰 섰습니다. 손에 쥔 걸레가 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오후 4시 강철민은 행정실 앞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실 문이 열리며 이서윤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강철민을 보더니 손짓했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강철민은 카트를 두고 다가갔습니다. 이서윤이 행정실 안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도 청소 좀 해주세요. 바닥에 먼지가 많아요. 지금 하겠습니다. 강철민이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이서윤이 팔을 뻗어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네. 여기는 카펫이 깔려 있어요. 더러운 신발로 들어오면 안 되죠. 강철민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양말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그것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 강철민은 아무 말 없이 행정실로 들어갔습니다. 행정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철민이 걸레질을 시작하려는데 이서윤이 책상에 앉았습니다. 좀 더 깨끗하게 닦으세요. 구석구석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강철민은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았습니다. 이서윤은 서류를 보는 척하며 강철민을 지켜봤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0입니다. 60이면 집에서 쉬셔야지 왜 이런 일을 하세요? 강철민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아야죠. 자식들은 뭐해요? 효도도 안 하나 봐요. 강철민의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걸레를 움직였습니다. 그냥 제가 일하는 게 좋아서 합니다. 좋아서요? 이서윤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더 열심히 하세요. 돈 받고 일하는 거잖아요. 강철민은 대답 없이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행정실 구석까지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이서윤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도 오세요. 당분간 이 구역은 당신이 맡는 걸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강철민은 일어서며 허리를 폈습니다. 등이 뻐근했습니다. 이서윤이 책상 서랍에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던졌습니다. 돈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거 주워서 자판기에서 음료수나 하나 사드세요. 강철민은 바닥에 돈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돈을 집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죠. 이서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철민은 행정실을 나와 복도로 돌아왔습니다. 카트를 밀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돋보기 안경을 쓴 늙은 청소부였습니다. 강철민은 수도꼭지를 틀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방울이 턱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강철민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녹음된 내용을 들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서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철민은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시설관리실로 돌아갔습니다. 담당 상사가 출근부에 사인하라고 내밀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내일도 오시는 거죠? 네, 올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청소 상태 괜찮다고 연락 왔어요. 강철민은 고개를 숙이고 사령부를 나섰습니다. 저녁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강철민은 주차장 구석에 세워둔 낡은 경차로 걸어갔습니다. 평소 타던 승용차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중고로 산 차였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덜컥거리며 겨우 돌아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진우였습니다. 강철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진우야. 아버지, 어디세요? 오늘 저녁 같이 드시자고 했잖아요. 아, 미안하다.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구나. 무슨 일이신데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야. 걱정 마라.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그래. 서윤이는 잘 지내지? 전화기 너머로 강진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잘 지내요. 다음 주에 같이 식사하시죠. 강철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통화를 끊고 강철민은 한참 동안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령부 건물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강철민은 어제와 같은 작업복 차림으로 사령부에 도착했습니다. 시설관리실에서 출근 사인을 하고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담당 상사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3층 맡아주세요. 행정실에서 당신 지정으로 요청 들어왔어요. 알겠습니다. 강철민은 카트를 밀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습니다. 청소부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는 걸 어제 배웠습니다. 3층 복도에는 벌써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강철민은 구석에서 조용히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일병, 서류 정리는 다 끝났어? 네, 소령님. 어젯밤에 다 정리했습니다. 밤에? 야근 지시한 적 없는데? 아, 그게. 낮에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 시간이. 이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근무 시간에 딴짓했다는 거네? 죄송합니다. 사과는 나중에 하고 오늘 오후까지 지난달 문서 전부 다시 검토해. 네. 하지만 그건 이미 결제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다시 확인하고 싶으니까. 강철민은 걸레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왜소한 병사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그 병사의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습니다. 병사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행정실로 들어갔습니다. 강철민은 카트를 밀고 행정실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오전 10시 행정실 문이 열리며 이서윤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강철민을 보자마자 손짓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요. 강철민은 신발을 벗고 행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서윤이 자신의 책상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좀 봐요. 강철민이 허리를 숙여 내려다봤습니다.
전투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흙탕물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어제 훈련장 갔다 왔더니 이 모양이에요. 닦아주세요. 지금요? 당연하죠.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강철민은 전투화를 들어 복도로 나가려 했습니다. 이서윤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어디 가요? 밖에서 닦으려고요. 여기서 닦으세요. 내가 확인해야 하니까. 강철민은 다시 행정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서윤이 걸레와 소를 건넸습니다. 깨끗하게 닦아요. 흙 한 톨도 남으면 안 돼요. 강철민은 무릎을 꿇고 전투화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윤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며 가끔씩 강철민을 내려다봤습니다. 힘들죠? 괜찮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일 하려면 힘들 텐데. 강철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로 전투화 밑창을 문질렀습니다. 그래도 돈은 받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견딜만 하죠? 이서윤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닦고 나서 강철민이 전투화를 들어 올렸습니다. 다 닦았습니다. 이서윤이 전투화를 받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밑창에 흙이 아직 남았는데요. 어디요? 여기요. 이것 봐요. 이서윤이 전투화 밑창을 강철민의 얼굴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강철민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다시요?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그랬어요. 이서윤은 전투화를 강철민의 손에 도로 쥐어줬습니다. 오늘 안에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요. 알겠죠? 네. 강철민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1시간 후 강철민은 겨우 전투화 청소를 마쳤습니다. 이서윤이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쓸만하네요. 역시 나이 드신 분들은 꼼꼼해요. 그녀는 전투화를 신으며 강철민을 내려다봤습니다. 바닥에 물기 닦고 나가세요. 강철민은 바닥에 엎드려 걸레질을 했습니다. 등 뒤로 이서윤의 구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강철민은 구내식당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맞은편 테이블에서 이서윤이 다른 장교들과 웃으며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소령님, 이번에 국방부 표창 받으신다면서요?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겸손하시긴. 올해 업무 실적이 얼마나 뛰어나신데요. 이서윤은 밝게 웃었습니다. 다들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강철민은 국을 한술 떠넘겼습니다. 목구멍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아까 그 기밀병을 마주쳤습니다. 병사는 쟁반도 없이 허둥지둥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은요? 강철민이 물었습니다. 기밀병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 저요? 서류 정리하느라 시간이 없어서요. 식사는 해야죠. 괜찮습니다. 나중에 먹을게요. 기밀병은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행정실로 들어갔습니다. 강철민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오후 2시 이서윤이 강철민을 비품 창고로 불렀습니다. 창고는 복도 끝 구석진 곳에 있었습니다. CCTV가 없는 사각지대였습니다. 강철민은 카트를 두고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선반에 각종 사무용품과 청소도구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 청소 상태가 영 별로네요. 제가 오늘 청소하겠습니다. 오늘이요? 이서윤이 비웃었습니다. 당장 하라는 거예요. 지금. 강철민은 선반 사이를 둘러봤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걸레를 가져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져오세요. 빨리. 강철민이 문을 열려는 순간 이서윤이 팔을 뻗어 문을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녀의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나이가 몇이라고 했죠? 예순입니다. 예순이면 거의 죽을 나이 아니에요? 강철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서윤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늙었으면 집에서 가만히 있지 왜 나와서 민폐해요? 강철민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먹고 살아야 해서 그럽니다. 먹고 살기요? 자식들이 뭐 하는데요? 그건 제 사정입니다. 사정이요? 이서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킨 주제에 무슨 사정이 있겠어요? 강철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서윤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당신 같은 사람들 보면 답답해요. 젊었을 때 뭐 했길래 늙어서 청소나 하고 있어요? 강철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를 꼭 쥐었습니다. 이서윤이 강철민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내 말 듣고 있어요? 듣고 있습니다. 그럼 대답을 해요. 젊었을 때 뭐 했냐고. 이것저것 했습니다. 이것저것요? 이서윤이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못했다는 거잖아요. 강철민은 주먹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있잖아요. 이서윤이 선반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당신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저 봐요. 전 32의 소령이에요. 당신은 60의 청소부고. 이서윤은 자신의 계급장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능력의 차이예요. 강철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령님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 말 잘 듣고 일하세요. 이서윤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강철민은 창고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깨끗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강철민은 녹음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4시 강철민은 복도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행정실 문이 열리며 김일병이 나왔습니다. 병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에 든 서류 뭉치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강철민이 다가갔습니다. 괜찮습니까? 김일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김일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는 서둘러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철민은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강철민은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행정실 쪽을 힐끗 봤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안에서 이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일병, 아직도 안 끝났어?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조금만 더? 오후 내내 뭐 한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됐어.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아침까지 다 끝내놔. 네, 알겠습니다. 강철민은 카트를 밀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현관을 나서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일병이었습니다. 병사는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강철민이 다가갔습니다.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습니까? 김일병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 청소하시는 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정말 괜찮아요. 김일병은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걸어갔습니다. 강철민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녁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철민은 평소보다 일찍 사령부에 도착했습니다.
시설관리실 앞에서 청소도구를 챙기는데 담당 상사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청에 귀빈 오신대요. 대청소 지시 떨어졌어요. 알겠습니다. 특히 로비하고 복도는 완벽하게 해놔야 해요. 이 소령님이 직접 확인하신대요. 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트를 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평소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여러 명의 청소 인력이 투입되어 곳곳을 닦고 있었습니다. 강철민은 자신이 맡은 구역으로 가서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행정실 문이 열리며 이서윤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흰 장갑을 끼고 복도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창틀에 먼지 남았어요. 다시 닦으세요. 한 청소부가 황급히 달려가 다시 닦았습니다. 이서윤은 계속 복도를 따라 걸으며 곳곳을 점검했습니다. 강철민이 복도 한쪽 구석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구두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멈췄습니다. 이서윤이었습니다. 여기 봐요. 강철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서윤이 바닥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철민은 그곳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지금 닦겠습니다. 지금이요? 이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진작 닦았어야죠. 강철민은 걸레를 적셔 얼룩을 닦았습니다. 이서윤은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요? 오늘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주변에 있던 장교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이서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렇게 대충대충 일하면 어떡해요?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더 신경 쓰겠다고요? 이서윤이 비웃었습니다. 당장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무슨 더 신경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부사관 몇 명이 수군거렸습니다. 이서윤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강철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일어서 보세요. 강철민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귀빈맞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압니다. 안다고요? 이서윤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알면서 이렇게 일을 해요? 강철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서윤이 바닥의 얼룩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무릎 꿇고 제대로 닦으세요. 예, 못 들었어요? 무릎 꿇고 닦으라고요.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강철민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더 가까이 붙어서요. 제대로 보고 닦아야죠. 강철민은 얼굴을 바닥에 더 가까이 대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이서윤이 그 위에 서서 내려다봤습니다. 이렇게 해야 깨끗해져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그랬어요. 복도 저편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강철민은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바닥을 닦았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멈췄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강철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들 강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강철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복을 입은 강진우가 서너 명의 영관급 장교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강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서윤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중령님. 청소 점검 중이에요. 청소 점검을요? 강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이분이 일을 너무 대충해서 교육하고 있어요. 이서윤은 강철민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귀빈 오시는 날인데 이렇게 일하면 곤란하잖아요. 강진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소령? 네, 중령님. 저분은
강진우의 말이 끊겼습니다. 강철민이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중령님, 괜찮으세요? 이서윤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진우는 강철민을 외면하고 돌아섰습니다. 청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중령님. 걱정 마세요. 이서윤은 밝게 웃었습니다. 강진우와 장교들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철민은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철민은 구내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3층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에 찬물을 받았습니다.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다. 강철민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강철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일병이었습니다. 병사는 강철민을 보고 잠깐 망설이더니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네. 김일병이 주머니에서 작은 과자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세요. 왜 이걸 주십니까? 아까 복도에서 보니까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요. 강철민은 과자 봉지를 받았습니다. 김일병이 주변을 살피며 작게 말했습니다. 이소령님 조심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분은요. 김일병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강철민은 김일병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당했습니까? 김일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곧 현역 부적합심에 받을 거예요. 왜요? 이소령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김일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실수를 좀 했어요. 서류 정리하다가 중요한 문서를 잠깐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요? 나중에 찾았는데도 이소령님이 제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보고하셨어요. 강철민의 손이 저절로 주먹 쥐어졌습니다. 김일병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그 문서는 제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럼요. 이소령님이 일부러 다른 곳에 숨겨놨어요. 제가 찾지 못하게요. 김일병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줘요. 다들 이소령님 편이거든요. 강철민은 김일병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네. 제가 아니까 그렇습니다. 김일병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어떻게 아세요? 그냥 압니다. 사람을 오래 봐오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강철민은 과자 봉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잘 먹겠습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요. 김일병이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그럼 전 가볼게요. 오후 업무 시작해야 해서요. 조심해서 가십시오. 김일병이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강철민은 한참 동안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방금 김일병과의 대화도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야겠다. 강철민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본청 로비의 귀빈 영접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화분이 새로 놓이고 카펫이 깔렸습니다. 강철민은 로비 한쪽에서 유리창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장교 2명과 함께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준비 상황 최종 점검할게요. 그녀는 로비를 한 바퀴 돌며 곳곳을 살폈습니다. 화분 뒤를 들여다보고 계단 난간을 손으로 쓸어봤습니다. 이서윤이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강철민이 닦은 유리창을 손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여기 얼룩 있어요. 강철민이 다가와 확인했습니다.
어디 말씀이십니까? 여기요. 안 보여요? 이서윤이 유리창의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아주 작은 물자국이 있었습니다. 지금 닦겠습니다. 강철민이 걸레를 들자 이서윤이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요. 이미 늦었어요. 이서윤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로비에는 10여 명의 장교와 부사관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쪽 좀 보세요.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이쪽을 봤습니다. 이서윤이 강철민을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유리창 청소를 제대로 안 하셨어요. 소령님, 그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한 대위가 말했습니다. 괜찮다고요? 이서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귀빈 오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서윤이 강철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침에도 한 번 주에 줬는데 또 이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하면 뭐해요. 이서윤이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무릎 꿇으세요. 예. 못 들었어요? 무릎 꿇고 반성하라고요. 강철민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십 쌍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빨리요. 이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강철민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 한복판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무릎을 파고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서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팔짱을 꼈습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라도 가르쳐야죠. 강철민은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로비 입구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강철민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자신의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강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강철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진우의 뒤로 참모부 장교 서너 명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 중령님. 청소 교육 중이에요. 교육이요? 강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이분이 일을 너무 대충 해서요. 강진우는 무릎 꿇은 강철민을 내려다봤습니다.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강철민이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소령? 네, 중령님.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강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서윤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심하다고요? 일을 제대로 못하면 당연히 교육받아야죠. 주변 장교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한 소령이 작게 말했습니다. 이 소령님,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요. 충분하다고요? 이서윤이 그 소령을 쏘아봤습니다. 업무 기준을 소령님이 정하시나요? 소령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서윤은 다시 강철민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문제를 일으키셨어요. 아침에도 지금도 제가 부족했습니다. 강철민이 낮게 말했습니다. 강진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령, 이제 그만하시죠. 중령님이 왜 이러세요? 이서윤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혹시 이분 아세요? 강진우의 몸이 굳었습니다. 강철민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청소부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서윤이 강철민을 힐끔 보더니 강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중령님,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강진우는 강철민을 외면하고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네, 중령님. 저도 곧 올라갈게요. 이서윤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진우가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강철민은 주먹을 더욱 세게 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났습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이서윤이 말했습니다. 강철민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저렸습니다. 오늘 일은 이걸로 끝입니다. 내일부터 더 신경 써서 일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서윤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까 강중령님한테 당신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네. 잘하셨어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이서윤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로비에 남은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강철민은 혼자 남았습니다.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사령부 정문이 보였습니다. 강진우가 본청 건물 밖 화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강진우는 담배를 입에 물지도 않고 그냥 들고만 있었습니다. 연기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강철민은 청소도구를 챙겼습니다. 시설관리실로 내려가 출근부에 사인했습니다. 담당 상사가 물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죠? 괜찮습니다. 내일도 오시는 거죠? 네, 올 겁니다. 강철민은 사령부를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뛰어왔습니다. 강진우였습니다. 아버지. 강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철민은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왜요? 강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우야, 어떻게 저한테 저런 모습을 보이십니까? 강진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무릎 꿇은 모습을 제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강진우가 주먹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이러시는 거죠? 서윤이 때문에? 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를 위해서였다. 저를 위해서요? 강진우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말씀하시지 그랬습니까? 제가 알아서 했을 텐데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왜요? 너는 그 여자를 사랑했으니까. 강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철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본성을 보는 건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일이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이 방법밖에 없었다. 강철민은 강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봤으니 됐다. 아버지. 강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지 마라. 강철민이 아들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군인이 사람들 앞에서 우는 거 아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할 것 없다. 내 잘못이 아니니까. 강진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기다리다니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 강철민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강진우가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 여자의 본성이 담겨 있다. 들어봐도 됩니까? 나중에 들어봐라. 지금은 아니다. 강철민은 녹음기를 다시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너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라. 하지만 아버지. 진우야. 강철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 말대로 해라. 알겠지? 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한테 평소처럼 대해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해야 한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어. 강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참아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강철민은 강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들어가라. 너 때문에 의심받으면 안 된다. 네, 아버지. 강진우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아버지, 왜? 사랑합니다. 강철민은 작게 웃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강진우가 사령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철민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주차장으로 가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룸미러를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늙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강철민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강진우는 사령부 숙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이서윤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이서윤의 모습이었습니다. 강진우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서랍에 넣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서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강진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오빠 뭐해요? 이서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냥 집에 있어요. 오늘 고생 많았죠? 귀빈 영접 준비하느라. 괜찮아요. 그게 제일인걸요. 역시 우리 오빠는 든든해. 강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윤 씨도 고생했어요. 저요? 저는 괜찮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서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오늘 로비에서 좀 이상했어요. 이상했다니요? 그 청소부 할아버지 때문에 제가 교육하는데 오빠가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강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하다고요? 이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오빠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강진우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아서 좀 그런가 싶었어요. 사람들이 많으면 더 확실하게 해야죠. 이서윤의 목소리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배우니까요. 그렇군요. 오빠도 나중에 지휘관 되면 그렇게 해야 해요. 확실하게. 강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네, 알겠어요. 그럼 전자로 갈게요. 내일 또 바쁠 것 같아서요. 네, 푹 쉬세요. 오빠도요. 사랑해요. 강진우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저도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강진우는 핸드폰을 책상에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진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서윤의 서류 가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식사 후 이서윤이 잠깐 맡겨둔 것이었습니다. 강진우는 가방을 꺼내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 확인했습니다. 행정보고서, 인사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작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강진우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서윤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강진우 중령 마이너스 군단장 아들. 결혼 후 진급 루트 확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김일병 마이너스 정신적으로 약함. 압박 가능. 필요시 현역 부적합 처리.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이용해 국방부 라인 구축. 5년 내 연관 진급. 강진우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수첩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내일 아버지를 만나야 했습니다.
강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령부 건물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강진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을. 사흘 후 사령부 대강당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올해의 모범 군인 시상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강철민은 평소처럼 작업복을 입고 대강당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마이크 점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강당 문이 열리며 장교 한 명이 나왔습니다. 청소는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리허설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강철민은 카트를 밀고 복도 끝으로 이동했습니다. 오전 9시 사령부 곳곳에서 사람들이 대강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장성급 장교들부터 부사관들까지 정복을 갖춰 입고 입장했습니다. 강철민은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강진우도 참모부 장교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강철민을 힐끗 보았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강당 문이 닫혔습니다. 안에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철민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변장 도구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벗고 안에 입고 있던 정복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벗었습니다. 모자를 벗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삼성 장군 강철민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깨에 단별이 빛났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올해의 모범 군인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령본부 행정실장 이서윤 소령.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단정하게 정돈된 군복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이 당당했습니다. 이서윤 소령은 탁월한 업무 능력과 모범적인 인성으로 부대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사회자가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서윤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제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겸손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모든 동료들,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준 부하들 덕분입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서윤이 표창장을 받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대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정복을 입은 강철민이 들어섰습니다. 강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차렷. 누군가 구령을 붙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군단장님.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이서윤은 단상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표창장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철민은 천천히 중앙 통로를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만 강당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강철민이 단상 앞에 섰습니다. 이서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소령. 강철민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이서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군단장님.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철민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사회자가 황급히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민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모범 군인을 시상하는 자리입니다. 강철민은 강당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정한 모범이란 무엇일까요? 이서윤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표창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강철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 이곳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청소부요? 군단장님이 청소부를요?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강철민은 손을 들어 정숙을 요청했습니다. 네, 청소부로 일하며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강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강철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계급장을 떼고 가장 낮은 곳에 선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이서윤은 단상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소령의 이중성이었습니다. 강당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이서윤 소령은 사람들 앞에서는 모범적이고 친절했습니다. 강철민은 이서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서윤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한테 무릎을 꿇게 했고 인격 모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강철민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모두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준비된 노트북과 스피커가 단상으로 옮겨졌습니다. 강철민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늙었으면 집에서 가만히 있지 왜 나와서 민폐해요? 이서윤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킨 주제에 무슨 사정이 있겠어요? 강당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당신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녹음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이서윤의 차갑고 비웃는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강철민은 녹음을 멈췄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본청 곳곳에 CCTV에도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이서윤이 강철민에게 커피를 쏟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행정실에서 전투화를 닦게 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로비에서 무릎 꿇게 하는 장면까지 모두 나왔습니다. 강당은 죽음같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강철민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범 군인의 모습입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계급장은 권력이 아닙니다. 강철민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책임입니다. 강진우는 주먹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강철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서윤 소령은 그 책임을 망각했습니다. 이서윤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일병을 포함한 여러 병사들에게도 똑같은 가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강철민은 관중석을 둘러봤습니다. 김일병, 나와주십시오. 뒤쪽에서 김일병이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강철민이 그를 단상으로 올렸습니다. 이 병사는 이서윤 소령의 가혹행위로 현역 부적합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일병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병사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강철민은 김일병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소령의 조직적인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강당 곳곳에서 병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조리병, 행정병, 운전병 10여 명이었습니다. 모두 이서윤에게 피해를 입은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와줄지어 섰습니다. 강철민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들 모두가 증인입니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모범 군인의 모습입니까? 이서윤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가까스로 말이 나왔습니다. 강철민은 이서윤을 내려다봤습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강철민은 참모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서윤 소령을 즉시 직위 해제합니다. 알겠습니다. 헌병 2명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서윤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이서윤은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수백 명의 눈이 자신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군단장님,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강철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서윤은 헌병들에게 이끌려 강당을 나갔습니다. 비틀거리는 그녀의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철민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을 통해 우리 모두 배워야 합니다. 강당이 조용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판단됩니다. 강철민은 김일병과 다른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강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격려했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부대는 달라질 것입니다. 강철민의 목소리가 힘있게 울렸습니다. 계급보다 인격이 우선하는 부대로 만들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강철민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강진우가 다가와 아버지에게 격려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단장님. 강철민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생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틀 후 강철민은 군단장 집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직위 해제에 이어 불명예 제대 처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참모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참모장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군단장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서윤 소령 측에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강철민은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반격입니까?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참모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강철민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군단장이 직위를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요?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함정 수사라고까지 썼군요. 강철민은 서류를 책상에 내려놨습니다. 더 있습니까? 언론사 몇 곳에도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참모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제보 내용이 뭡니까? 노인 치매 환자를 이용한 갑질이라고 주장합니다. 강철민은 의자에 기댔습니다. 제가 치매 환자라는 겁니까? 그렇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참모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서윤 소령 아버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요? 네, 국회의원 이종수입니다. 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었군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국방위원회 소속이고요. 알고 있습니다. 강철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군단장님, 이대로 두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참모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단 징계 절차를 보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보류요? 강철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참모장,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증거도 명확하고 피해자도 여럿입니다. 강철민은 책상을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이대로 밀고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참모장은 경례하고 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이었습니다. 이종수 의원의 사무실은 분주했습니다. 보좌관 2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종수가 소파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기사는 언제 나가? 전화기 너머로 대답이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 일면에 실릴 겁니다. 제목은 장성의 갑질 변장, 청소부로 위장한 함정 수사 논란입니다. 이종수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잘했어. 사진은 군단장 사진이랑 딸 사진 함께 넣을 겁니다. 이종수는 통화를 끊고 보좌관을 불렀습니다. 인권위원회 쪽은 어떻게 됐어? 진정서 접수했고 곧 조사 들어갈 겁니다. 국방부는 장관 비서실에 연락했습니다. 회의 일정 잡혔습니다. 이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번엔 제대로 눌러줘야 해.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원님, 혹시 따님이 정말로... 닥쳐. 이종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딸이 그런 짓을 할 리 없어. 보좌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종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철민 그 양반, 이번엔 가만 안 둬. 손에 쥔 펜이 부러질 듯 휘었습니다. 감히 내 딸을 망신시켜? 이종수는 책상 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나야. 그건 어떻게 됐어? 전화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조만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빨리 해. 시간이 없어. 사흘 후 주요 일간지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군 고위 장성, 청소부 변장 함정 수사 논란 인권침해 의혹, 진상조사 착수 국방부 해당 장성 징계 검토 기사는 이서윤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전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CCTV 영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신 강철민이 직위를 남용했다는 주장만 부각되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이 들끓었습니다. 장군이 청소부 변장? 이게 정상인가요? 권력 가진 사람들 무섭네요. 강철민은 아침 일찍 출근해 신문을 펼쳤습니다. 일면에 자신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진우가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봤느냐? 강철민이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강진우는 신문을 받아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완전히 왜곡된 기사입니다. 알고 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반박보도 자료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아버지, 진우야. 강철민이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쪽이 더 급하다. 조금만 기다려라. 하지만 여론이 계속 나빠지면 괜찮다. 나는 괜찮으니까. 강철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오후 2시 국방부 장관실이었습니다. 이종수 의원이 장관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번 사건 심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장관은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군 기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종수가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고위 장성이 청소부로 변장해서 함정 수사를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일리가 아니라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장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자료들을 보면 증거요? 이종수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합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입니까? 녹음과 영상이 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녹음한 거잖아요. 불법입니다. 이종수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변호사 의견서입니다. 읽어보세요. 장관은 문서를 받아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종수가 물었습니다. 강철민 군단장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증언도 있고 그게 다 조작된 거 아닙니까?
이종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군단장이 병사들을 협박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든 거죠. 그건 좀, 아니면 장관님이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종수는 의자에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내 딸을 만나보세요. 얼마나 억울해하는지. 장관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사요? 네, 양측 입장을 모두 들어봐야죠.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이종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철민 군단장을 당장 보직 해임해야 합니다. 그건 너무 성급하다고요? 이종수는 책상에 손을 짚었습니다. 이미 언론에 다 나갔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어요. 장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일단 강철민 군단장께 소명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소명이요? 언제까지요? 이번 주 안으로. 너무 늦습니다. 이종수는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장관님이 제대로 처리 안 하시면 국회에서 문제 삼을 겁니다. 의원님, 다음 국방위원회 회의 때 이 건을 다룰 겁니다. 이종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장관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서관을 불렀습니다. 강철민 군단장께 연락해. 내일 오전에 면담하겠다고. 알겠습니다. 비서관이 나가고 장관은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종수가 가져온 변호사 의견서였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 참. 그날 저녁 강철민은 집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면담 요청이 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언론 기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강진우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기사들 보셨죠? 다 봤다.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은 없습니까? 강철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진우야. 네, 아버지. 혹시 이서윤의 수첩 아직 가지고 있느냐? 네, 제 책상 서랍에 있습니다. 그거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왜요? 곧 필요할 것 같다. 강진우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고맙다. 아버지. 통화가 끊겼습니다. 강철민은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령부 건물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서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늙었으면 집에서 가만히 있지 왜 나와서 민폐해요? 강철민은 녹음기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끝을 봐야겠군.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철민은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장관실 앞 복도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군단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직권 남용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철민은 대답 없이 걸었습니다. 비서관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철민은 장관실로 들어갔습니다. 장관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앉으십시오. 강철민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장관은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군단장님, 이번 일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 의원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장관은 서류를 강철민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변호사 의견서입니다. 읽어보십시오. 강철민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몇 줄 읽더니 내려놓았습니다. 불법 녹음이라고 주장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도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장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군단장이 의도적으로 함정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함정이요? 강철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청소부로 변장해서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장관님, 강철민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이서윤 소령의 가혹행위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게 장관은 말을 이었습니다. 상대편에서는 그것도 조작이라고 주장합니다. 조작이요? 군단장이 병사들을 협박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다고요. 강철민은 의자에 기댔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을요? 장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군단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일단 보직을 내려놓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보직을요? 조사 기간 동안만이라도요. 장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여론도 좀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강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가 물러서면 진실도 묻히게 됩니다. 강철민은 장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병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그들의 목소리는 누가 들어줍니까? 장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군단장님, 장관이 불렀습니다. 이번 주 안에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강철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장관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군단장님, 보직 해임되십니까? 이서윤 소령 측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철민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강철민은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사령부 강진우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강진우 중령입니다. 중령님, 김일병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기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일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행정실 앞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금방 가겠습니다. 강진우는 서둘러 행정실로 향했습니다. 김일병이 복도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중령님. 김일병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른 병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누구한테요? 이서윤 소령 측 사람들한테요. 강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연락입니까? 증언을 번복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강진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강진우는 김일병을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자세히 말해 보십시오. 어제부터 한 명씩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일병이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회유하더니 나중엔 협박도 했습니다. 협박을요? 네, 가족들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강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김일병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몇 명은 이미 증언을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안 됩니다. 강진우가 김일병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절대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중령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모두를요. 강진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약속합니다. 강진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다른 병사들 모두 모으십시오. 어디로요? 강당 뒤 소회의실로요. 김일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진우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급합니다. 무슨 일이냐? 병사들이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강철민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다. 내가 지금 간다. 1시간 후 소회의실에 10여 명의 병사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강철민과 강진우가 들어왔습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일어나 격려했습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강철민이 말했습니다. 병사들은 자리에 앉았지만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강철민은 그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들었습니다. 강철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협박을 받고 있다고요. 병사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섭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게 당연합니다. 강철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물러서면 진실도 같이 사라집니다. 한 병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군단장님, 저희 가족들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러분과 가족들을 보호하겠습니다. 강철민은 강진우를 쳐다봤습니다. 중령, 지금 당장 헌병대에 연락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병사들 가족 연락처를 받아서 보호 조치하십시오.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강진우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강철민이 다시 병사들을 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군단장님,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대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뭡니까? 강철민의 목소리가 힘있게 울렸습니다.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증언은 모두 사실입니다. 강철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실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김일병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다른 병사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그러겠습니다. 하나둘씩 병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결국 모든 병사가 일어섰습니다. 강철민은 그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참모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군단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서윤 소령 측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을요? 네, 오늘 오후 3시에요. 강철민은 시계를 봤습니다. 2시간 남았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프레스센터입니다. 강철민은 강진우를 쳐다봤습니다. 수첩 가져왔느냐? 네, 여기 있습니다. 강진우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강철민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펼쳐서 몇 장 넘겨봤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모장이 물었습니다. 강철민은 수첩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우리도 기자회견을 합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강철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오후 4시에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모장이 서둘러 나갔습니다. 강철민은 병사들을 다시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저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어디로요? 기자회견장입니다. 병사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김일병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저도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철민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후 3시 프레스센터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이서윤이 아버지 이종수와 함께 단상에 앉았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이종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딸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강철민 군단장의 불법적인 함정 수사로 제 딸은 명예를 잃었습니다. 이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며 인권 침해입니다. 이서윤이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저는 그저 성실하게 일했을 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군단장님이 저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어떻게 함정에 빠뜨렸습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청소부로 변장해서 일부러 저를 자극했습니다. 이서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녹음하고 촬영했습니다. 기자회견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회의실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강철민이 들어섰습니다. 뒤로 강진우와 10여 명의 병사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강철민을 향했습니다. 이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종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옵니까? 강철민은 대답 없이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강철민은 단상 앞에 섰습니다. 이종수가 팔을 뻗어 막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비켜주십시오. 강철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안 비킵니다. 여긴 우리가 먼저 잡은 자리예요. 그럼 함께 이야기하시죠. 강철민은 이종수를 지나쳐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강철민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제15군단장 강철민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서윤은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철민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이서윤 소령의 수첩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있습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제 아들이 발견했습니다. 강철민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여기에는 이서윤 소령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종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강철민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이서윤 소령이 제 아들에게 맡긴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이종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철민이 수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강진우 중령, 군단장 아들. 결혼 후 진급 루트 확보.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강철민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김일병, 정신적으로 약함. 압박 가능. 필요시 현역 부적합 처리. 김일병이 단상 아래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철민이 계속 읽었습니다. 장인어른 이용해 국방부 라인 구축. 5년 내 연관 진급. 이서윤이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서윤 소령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철민이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과의 결혼도 병사들에 대한 가혹행위도 모두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다른 기자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더 있습니까? 강철민은 강진우를 쳐다봤습니다. 강진우가 노트북을 들고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이서윤 소령의 통화 기록입니다. 강진우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이서윤 소령은 아버지인 이종수 의원과 수차례 통화했습니다. 통화 기록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그중 결정적인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 강진우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종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국방부 장관한테 압력 넣었어. 곧 강철민 보직 해임될 거야. 이어서 이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그 사람들 다 잡아넣어야 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종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강진우가 말했습니다. 통신사에서 받은 공식 기록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종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강철민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인들도 있습니다. 김일병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떨리는 걸음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사령본부 행정병 김민석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서윤 소령에게 6개월간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류를 일부러 숨기고 제가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김일병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른 병사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조리병입니다. 이서윤 소령은 제게 새벽 2시에 라면을 끓여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병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휴가를 가려고 했는데 이서윤 소령이 막았습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병사들이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하나하나가 명확한 가혹행위였습니다. 기자들은 숨죽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이서윤은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철민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불법 아닙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강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일일 용역 근로자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신분을 속였잖습니까? 신분을 속인 게 아니라 직책을 밝히지 않았을 뿐입니다. 강철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군단장도 청소부가 될 수 있습니다. 녹음은 어떻습니까?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것도 불법 아닙니까? 공공장소에서의 녹음은 합법입니다. 강철민이 대답했습니다. 복도, 행정실, 창고 모두 공공장소입니다. 그래도 더 중요한 건 진실입니다. 강철민은 기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이서윤 소령이 저지른 가혹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 범죄를 막기 위해 제가 한 일이 잘못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철민이 이종수를 쳐다봤습니다. 의원님, 할 말씀 있으십니까? 이종수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강철민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지키려 하셨습니다. 이종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사들을 협박하고 국방부에 압력을 넣고 언론을 조작하셨습니다. 그건 이종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딸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딸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도 됩니까? 강철민이 물었습니다. 이종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철민은 이서윤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서윤 소령? 이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이서윤은 입술을 떨며 마이크에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서윤은 병사들을 쳐다봤습니다.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김일병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외면했습니다. 이서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철민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사과는 법정에서 하십시오.
군단장님, 이제 끝났습니다. 강철민은 헌병들에게 눈짓했습니다. 헌병 2명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서윤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이서윤 소령, 군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합니다. 헌병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서윤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이종수는 딸을 따라가려 했지만 기자들이 막았습니다. 의원님, 한 말씀만. 국방부 압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직 사퇴하실 겁니까? 이종수는 기자들 사이를 비집고 나갔습니다. 구부정한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철민은 병사들을 쳐다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격려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병사도 있었습니다. 강철민은 한 명 한 명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줘서요. 김일병이 말했습니다. 군단장님,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강철민은 강진우를 봤습니다. 너도 고생했다. 아닙니다, 아버지. 강진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3개월 후 군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서윤은 불명예 제대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종수는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국방부는 강철민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사령부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철민은 하급 병사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충했습니다. 휴게실이 새로 생겼고 상담실도 만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이었습니다. 계급보다 우선하는 것은 인격이라는 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강철민은 평복을 입고 동네 공원에 있었습니다. 손에 집게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동네 청소 봉사였습니다. 옆에서 강진우도 함께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힘드시지 않으세요? 괜찮다. 강철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청소하는 거니까. 강진우도 웃었습니다. 그나저나 아버지. 왜? 다음엔 누구 만나실 건가요? 무슨 소리냐? 제 여자친구 말이에요. 강철민은 손을 멈췄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었느냐? 네, 얼마 전에 사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냐? 부대 의무병이에요. 착하고 성실해요. 강철민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봐라. 네, 아버지. 강진우가 웃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청소부로 변장하시진 않으시겠죠? 그건 모르지. 강철민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공원을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시네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강철민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강진우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자랑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닐봉지에 쓰레기가 가득했습니다. 강철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네, 아버지.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결정되는 줄 아느냐? 강진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을 대하는 태도에서요. 맞다. 강철민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계급장도 돈도 권력도 중요하지 않다. 네.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다. 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편안했습니다. 공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강철민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령부에서는 김일병이 복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현역 부적합 시민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밝게 웃으며 일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장교들이 그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병사들도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존중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령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강철민은 군단장실에서 보고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대 만족도 조사 결과였습니다. 병사들의 만족도가 크게 올랐습니다. 가혹행위 신고 건수는 제로였습니다. 강철민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모장이 들어왔습니다. 군단장님, 국방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군단장님 사례를 정군에 교육하고 싶다고 합니다. 거절하십시오. 예, 제가 한 일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강철민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군단장님, 그보다 각 부대마다 병사들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십시오. 알겠습니다. 참모장은 경례하고 나갔습니다. 강철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령부 앞 광장에서 병사들이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구령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철민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철민은 집에서 아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강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여자친구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라. 근데 청소부 변장은 진짜 안 하시는 거죠? 강철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보마. 아버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밥상 위로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강철민은 전역했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은 계속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동네 청소를 했습니다. 요양원도 찾아갔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계급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철민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손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진우의 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장군이었어요? 그랬단다. 멋있어요. 장군이어서 멋있는 게 아니란다. 강철민은 손자를 쳐다봤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대해서 멋있는 거지. 손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강철민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중요한 건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곳을 보는 눈이란다. 손자는 알 듯 모를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따라왔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그림자였습니다. 나란히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멀리 사령부 건물이 보였습니다. 강철민은 잠시 멈춰서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손자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계급장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계급장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강철민 장군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진실을 마주했고 그 용기로 썩은 권력을 무너뜨렸습니다. 진짜 리더십은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이서윤처럼 계급을 권력으로 착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리더가 아닌 폭군이 됩니다. 하지만 김일병과 같은 용기 있는 병사들이 있고 강철민 같은 진정한 리더가 있는 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을 먼저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의 품격입니다. 세상 모든 이들의 삶이 빛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모아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